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한국의 아크 ETF를 꿈꾸는 액티브 ETF 8종이 2021년 5월 25일 상장했습니다. 총 8개의 ETF 중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ETF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자산운용 양대 산맥인 삼성과 미래에셋의 ETF인데 하나는 코덱스 K미래차 액티브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에 대한 기본 정보와 액티브 ETF 투자에 대한 서대리의 생각을 정리해봤으니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나 액티브 ETF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타이거 액티브의 목적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심플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아웃퍼폼 한다고 하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이거 액티브는 보험용으로 나스닥 ETF를 50% 담아두고 나머지 50%를 글로벌 BBIG 기업들로 편입해서 나스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BBIG 기업에 투자하는 5개 ETF를 각각 10%씩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워낙 정해진 미래라 생각해서인지 배터리 산업에 해당하는 ETF는 2개나 들어있네요. ETF 컨셉을 알아봤으니 ETF 수수료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액티브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괴리율이나 주가 수익률, 운용 규모 등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트인 수수료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간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타이거 액티브 운용 보수는 0.55%입니다. 이것만 보면 펀드 매니저가 열리라는 액티브 ETF 치고는 무난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액티브 ETF의 대명사이자 트렌드를 이끌었던 아크 인베스트 ETF 운용 보수가 0.75%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워낙 ETF 관련 정보가 많다 보니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총보수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서 기타 비용이 반영된 실제 총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역시나 비용이 확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답게 예상 총 비용이 0.91%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0.91%는 예상일 뿐 실제로 더 올라갈지 낮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니 최소 이 정도는 나온다고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거기다가 타이거 액티브 운용보수 설명란을 보면 다른 ETF들에서는 못 본 문구가 있습니다. 재간접 운용으로 인해 이중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죠. 이 부분은 아마 타이거 액티브 구성 종목인 테마형 ETF들의 수수료가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이거 액티브는 ETF에 재투자하는 ETF인데 재투자한 ETF 가격에도 당연히 해당 ETF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2번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에 있는 테마형 ETF들은 전부 미래에셋 자회사인 글로벌X의 ETF들입니다. 향후 타이거 액티브 수익률이 떡상하면서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ETF에 자금이 몰릴수록 미래에셋은 2배로 돈 버는 구조입니다. 액티브 ETF라 그런지 돈도 매우 적극적으로 버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 액티브의 기본 정보들을 살펴봤으니 타이거 액티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대리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대리는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를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액티브 ETF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올해 내가 아크 ETF에 투자했다가 떨어지는 주가에 캐시우드를 욕하고 손절했다면 액티브 ETF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불장이었던 2020년 아크 ETF 시리즈의 주가 수익률은 QQQ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수익률이 곧 인격이자 진리인 주식판이다 보니 캐시우드는 돈나무 누나 혹은 신으로 추앙받았죠. 하지만 기술주와 극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크 추종자들이 캐시우드에게 욕을 하며 아크 ETF들을 손절하고 떠났죠. 역시 우량주와 S&P 500 ETF 투자가 답이다 라고 하면서요. 물론 어떤 투자 방법이 정답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힘들 때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이 나오는 것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이나 횡보가 심할 때 투자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고 매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버를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 자체에 투자해서 존버하는 것과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을 믿고 존버하는 것의 난이도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대리는 액티브 ETF나 펀드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타이거 액티브를 투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대리의 투자 기간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제 투자 방식은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지향합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언급하는 것처럼 일반 펀드가 S&P 500 시장 지수를 이길 확률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팍팍 줄어듭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비교해봐도 펀드의 절반이 넘는 60%가 S&P 500에 지는데 5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비교하면 75%의 펀드가 S&P 500한테 발리기 때문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월가에서 그렇게나 많은 연봉을 받고 펀드를 운영하지만 펀드 4개 중 3개는 쓸데없이 수수료만 많이 가져가고 효율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S&P 500도 못 이기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은 나스닥을 장기간 이기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긴 시간 투자할수록 지수 추종 ETF의 강력함이 드러납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대리는 앞으로 단기간에 돈을 쓸 일이 없다 보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합니다. 애초에 단타나 트레이딩에 재능이 없기도 하고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부업 활동이나 직장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액티브 ETF보다는 자본주의 끝판왕이자 기술주 끝판왕 모음집인 미국 나스닥 ETF를 모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반대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예정인 분들이라면 액티브 ETF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아크 ETF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기간에 맞게 ETF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타이거 액티브를 투자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액티브한 느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지 차별화된 ETF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거 액티브의 구성 종목 비중 때문인데요. 일단 타이거 액티브에는 이미 나스닥 ETF 비중이 50%나 되다 보니 실제 탑10 기업 비중을 보면 나스닥 ETF 기업 비중에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가 잘 나가는 기간에는 QQQ가, 중소형주가 잘 나가는 기간에는 타이거 액티브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은 돌고 돌기 때문에 긴 시간 투자하면 결국 지수 ETF 수익률로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BBIG가 10%씩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 있지만 추후 액티브 ETF답게 산업별 비중이 변할 것입니다. 4개 산업 중 더 뜨는 산업 비중은 늘리고 아직 아니다 싶은 산업 비중은 낮출 텐데 이는 결국 QQQ의 산업 비중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이라 생각하는 산업에 자연스럽게 돈이 몰릴 것이고 이는 주가에 반영될 테니까요. 산업 비중은 비슷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나스닥 ETF와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QQQ는 거의 100% 미국 기업 중심이고 타이거 액티브는 미국 기업 비중 70%, 나머지 국가의 기업 비중 30% 정도로 국가별 분산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 비중이 16%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 비중은 3% 정도로 작습니다. 이는 서대리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중국 ETF 비중보다도 작은 숫자입니다. 즉, ETF 컨셉 자체는 글로벌이지만 이 역시 미국이 메인이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 ETF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민이거나 나스닥 ETF만 투자하기 지겹거나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단돈 10,000원으로 가성비 좋은 투자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 ETF의 기초 정보와 서대리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3가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가 영혼을 갈아 넣어 매년 QQQ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나스닥 ETF들을 가볍게 상회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선사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기에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대리의 경우 마음 편한 장기 투자와 심플한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액티브 ETF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못 느낄 뿐입니다. 투자자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전략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